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교수 학습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교수 학습 이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자, 이것은 약간의 방법론적인 자, 학문의 영역부터 우선 보겠습니다. 이것은 심리학과 어떻게 보면 방법론의 융합으로 나타내진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학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 교육, 공학론에서 또는 교육, 방법론에서 이 교수학습 이론을 다루고도 있는데요. 자, 최근에는 교수 학습 이론이 하나의 교육학 강론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런 교수학습 이론은 또 한편으로는 자, 우리가 인적 자원 개발론에도 쓰일 수 있고요. 경영학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 인적 자원 개발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얼마만큼 종업원들 또는 그 직원들을 잘 관리하는가가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 즉 훈련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 이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인적 자원 개발론에서는 우리가 이 교수학습 이론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개인 개발과 또는 경력 개발 또는 조직 개발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챕터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영학도 어떻게 보면 자, 고급 경영자들, 다시 말하자면 고급 상사, 그러니까 지위가 좀 높으신 분들이 있죠. 자, 이를테면 고급 관리자들, 부장, 상무, 이사 이런 분들이 배우게 되는 그러한 학문 영역이 바로 교수학습 영역이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무슨 말을 들어봤냐면 교수법에 대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이 교수법이라는 것은요. 자,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척도를 나눌 수 있는데요. 자, 개인 학습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발견 학습이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으로 나눠보고 또는 설명식과 발견 학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것은 좀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저는 여기다가 별표를 몇 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하나씩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학습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그러한 것에는 도제 제도가 있고 프로그램 학습, 그리고 OJT라고 하는 것은 On the Job Training, 즉 어떤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수 훈련 학습이라고 했었죠. 자, 인턴십은 조금 말이 좀 잘못됐네요. 인턴십이 여러분들 표준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문제 해결 학습도 결국에는 개인 학습에 가깝다라는 거죠. 자, 집단으로 하는 학습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강의에 대해서 강의는 1대 다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수업을 했습니다. 이 시범도 역시 어떻습니까? 1대 다 한 사람의 시범자가 나와서 여러 사람 앞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것. 이 역시 집단 학습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심포지엄 있고 구안법이 있고요. 브레인스토밍, 세미나, 현장 답사 같은 것들은 집단 학습에 좀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는 달리 또 한편으로는 자, 또 다른 나눔의 척도는 바로 설명식으로 하느냐 또는 그 스스로가 발견해 나가느냐. 자,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이 설명식 수업의 대표자는 바로 오스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발견식 수업에서 대표자는 브루너라는 사람이에요. 교육심리학에서 굉장하게 중요하게 다루는 이 두 사람,
그죠? 자, 물론 인지학습이 있긴 하지만 간해가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설명식 방법과 탐구학습을 요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수평적으로 나눠봤을 때 자,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나눠야 되겠죠? 요렇게.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설명식 수업에 좀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강의나 시범도 역시 설명식 수업이죠. 코칭도 어떻습니까? 바로 1대1이긴 하지만 즉 전문가가 비전문가한테 가르쳐 주는 것 바로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자, 반면에 문제 해결 학습을 포함하여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탐구학습인데요. 이때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방향을 찾아가도록 유도해 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교수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견학습이라고 할 수 있죠.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생각을 비판 없이 말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정리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서로 합의에 이끌어가는 것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자, 좋아요. 심포지엄은 토의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러분을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수법을 나눠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수법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한 구별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과연 학생이든 또는 훈련을 받는 어떠한 종업원이든 직원이든 간에 학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제가 미리 정리를 해뒀는데요. 자, 학습에 대해서 행동주의자들과 자, 이때 파블로프 손다이크라는 것은 행동주의자들입니다. 그죠? 자, 이분들은요, 행동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행동주의. 자, 이분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학습은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결합으로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드릴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드릴링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함으로써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어떤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드릴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자, 퀘러와 자, 코프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통찰에 의한 관계의 발견으로 본다라는 뜻이죠. 자, 이것은요, 달리 말하자면 문득, 그죠? 번뜩 또는 문득 떠오르다라는 말입니다. 이분들은 어떠한 차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보셔야 되는데요. 자, 행동주의에서는요, 어떠한 능력,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있고 어떠한 능력을 우리가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행동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능력이 올라간다, 컴피턴시, 즉 능력이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자, 이런 켈러라든지 코프카라는 분들은 통찰주의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불현들이 있다가 쭉쭉 이렇게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동주의가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 불쑥 알게 된다, 문득 알게 된다라는 입장은 바로 통찰에 의한 관계의 발견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행동주의의 또 다른 학습은 바로 스키너입니다. 강화에 의한 촉구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학습은 무엇이냐면 학습이란 경험이나 연습의 결과로 발생되는 비교적 영속적, 지속적 행동의 변화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생득적인 변화, 성숙에 의한 변화, 일시적인 변화는 학습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키가 큰다는 것 또는 눈이 잘 보인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학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습을 우리는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수업을 구성하는 사람으로서 잘, 그죠?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달리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적인 수업의 조건이라는 걸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수업이란 무엇인가요? 그죠? 자, 다시요. 자, 이상적인 수업이라는 것은 여기서 대략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수업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학습자의 지적, 정서, 사회적, 신체적 발달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탐구심을 충족시켜야 되고 창의성이 신장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교수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학습자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차를 존중해줘야 되고요. 협동적 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구축에서 이 이상주 수업을 좀 말해 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구성하거나 또는 훈련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자, 이쯤에서 우리는요. 자, 가르치고 자, 학습하는 교수 학습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의 어떤 수업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업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러한 교사와 또는 학습자 간에 수업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기획자가 될 수 있어요. 교사가 되든 또는 교수자가 되든 또는 학습 프로그램 기획자가 되든 이 교수 학습의 원리는 상당히 의미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까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 학습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발성의 원리를 들 수 있습니다. 자, 학습 지도는 내적 동기가 유발되는 학습을 시켜야 한다는 원리로 유사한 원리로는 자기 활동의 원리, 흥미의 원리, 노작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작이라는 것은요,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놀 때 놀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였을 때요, 바로 가만히 듣고 배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일을 하면서 또는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을 좀 더 즐거워합니다. 즉, 즐거워한다는 것, 다시 말하자면 내적 동기가 유발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발성의 원리가 있어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교수학습의 두 번째 원리는 개별화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자, 학습자 자신의 요구와 능력 등에 알맞은 학습 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학습자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수업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면 자, 이것은 학교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향이에요. 자, 지지나 우수와의 특별 지도라든지 지도자학, 능력별 편성, 여기서는 심화반이라든지 또는
부진합안이라든지 이렇게 능력별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수 과정을 달리하는 지도, 이거 역시 개베라 원리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어떤 문과 학생들은 수완까지만 배운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과 학생의 같은 경우에는 기하, 벡터까지 배우는 거죠. 수학 과목에서는요. 즉 이수 과목을 달리하여서 각 개인에게 맞는 수학적인 능력을 이수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 이거 역시 개베라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회 원리는 공동학습을 통해서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학습을 통해 사회화를 돕는 원리입니다. 자, 올제네 지역학교 사회, 도입법, 분단학습, 문제해결과 구안학습. 여러분들 이때 구안학습이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합치시키면서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했죠. 문제를 어떻게 서로 체계화시켜서 해결책을 만들어내느냐. 그러한 방식을 구한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각종 클럽 활동과 자치회 역시 이 사회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의 원리는 우리가 토론할 때도 어떤 팀을 이루어서 반박을 할 때 그 반박 자료를 좀 더 논리적으로 만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죠. 또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을 때도 역시 이 사회의 원리가 통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되어진 학습 원리는 바로 통합의 원리입니다. 자, 학습자를 전인격체의 인간으로 보고 그에게 내재하여 있는 모든 능력을 조화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생활 중심의 통합 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원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학습과 또는 그 학습과 생활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이 인간이 속해 있는 사회가 있어요. 이 인간이 또 어디입니까? 교육을 받아요. 근데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 사회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와 교육은 서로 불가으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썩 좋지 않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통합의 원리라는 것은 자, 교육 내용과 그 교육 내용이 적용되는 사회, 현상, 어떤 문제 이거와 결부시켜서 교수와 학습을 이끌어 가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직관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직관의 원리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물을 제시하나 경험시킴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청각 교육의 원리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세계도회라는 것은요, 자, 어떠한 이미지만을 보여줌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원리를 파악해낼 수 있는 것. 굳이 여러분들 한 편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구구절절하게 설명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학 실험 같은 것도요, 한번 모범을 보이거나 실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 번 오래 설명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바로 직관의 원리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모범을 보인다든지 또는 실제로 해보게 만드는 것, 시뮬레이션 기법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은 직관의 원리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